자,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저의 경우 선배맘으로서 초동시기 우리 초동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저는 사춘기 아이 때문에 요즘 굉장히 좀 어려움이 큽니다. 예전부터 사춘기 중2병 이야기는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격렬하게 겪고 있는데요. 특히 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와의 생각의 차이가 크고 그 갈등도 더 자주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중학교 1학년 3월에 학교 교육과정회 설명회에 이렇게 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 중학교 학교이다 보니까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때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와의 갈등이 생기기 굉장히 쉽다. 이 얘기입니다. 엄마가 뭔가를 자꾸만 통제하려고 해도 아이도 이제 엄마만큼 키도 자라고 해서 이게 잘 통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가 나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라. 그리고 아빠에게 바톤을 터치해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주로 아이들이 엄마를 찾았다면은 이제 아이가 좀 성장해서 중학교 시기 오니까 아빠에게 뭔가를 의논하는 일이 많고 엄마 몰래 아빠랑 둘이서 속닥속닥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좀 잘 통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랑 나중에는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좀 뭔가를 해결하고 그런 시기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아빠랑 잘 풀리는 순간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 않던가요? 아무래도 남자들이다 보니까 서로 좀 으르렁거리고 욱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크게 화를 내고 체벌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둘이서 또 으르렁거리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아빠랑 상대가 안 되니까 또 집을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또 엄마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아들이 걱정돼서 아들 찾아 산만리에 둘 사이를 또 중재시키고 어려움이 많지 않나. 제가 겪는 일들 여러분들도 혹시 겪고 계신가요? 우리 세대는 맞으면서 자랐잖아요. 맞으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때린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나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중학교 교사 선생님에 따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좀 잘 달래면서 사춘기 아이들은 좀 잘 달래면서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체벌을 가하면은 오히려 이제 학교에다가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해서 부모님 학교에 오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그러고 보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워야 하지? 때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말로 한다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쾅쾅 문을 닫고 엄마는 옛날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춘기 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의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저도 고민하고 계속해서 좀 배워가는 중입니다. 같이 우리 좀 댓글로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들 많지 않나요? 친구들과의 다툼 혹은 잦은 이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잘못된 판단들 이런 일이 좀 수십 번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다 컸다고 판단을 하죠. 실제로는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몸만 이제 컸지 이게 아직 다 자란 게 아닌데 그래서 엄마는 불안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남편 아이 아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다 겪어버리는 게 더 나아. 경험할 거 경험하고 시행착오 겪고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찾아와서 그때 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잘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곤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중1, 그래 이때 차라리 겪을 거 다 겪고 돌아와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방황의 시기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는 아이였어요. 초등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어? 이렇게 물어오면은 예, 그런 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스스로 열심히 해 나갔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부모가 제대로 잘 이끌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빠가 워낙 이제 일 다니느라고 힘드니까 빨리 불을 끄고 자라 해서 아이는 공부하겠다 하는데도 그냥 막 불을 꺼버리고, 그리고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내 할 일 있다고 해서 나의 일에만 좀 몰두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게 또 초등학교 때는 뭐 놀아도 돼 이 시기는 하면서 그냥 내버려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요. 정말 공부에 의욕이 많았던 아이였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공부와 놀이로 함께 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정말 공부 의욕이 강했던 아이라 중학교 때도 그냥 열심히 잘해 나갈 줄 알았어요. 공부 때문에 속 썩일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에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공부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나 공부 포기할래. 뭐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들 있다면서요. 사춘기 시기 오면은 공부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들 생겨난다면서요.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노트 안에다가 편지도 쓰고, 그래서 아이 방 책상 위에 올려 놓아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이가 이제 하교하고 집에 와서 자기 방문 열고 한참을 이제 노트에 적혀 있는 엄마의 편지를 읽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좀 통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다 읽고 나더니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편지 썼네? 엄마 편지 잘 읽었어. 그런데 나 공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 하지 않을 거야.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제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했던 사람도 공부 못했던 사람도 주변을 둘러보면 다 그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공부할 필요 있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편지로 그게 아니란다 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때 저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시기 때 공부하겠다고 할 때 미리 좀 잘하게 둘 걸. 그때는 막 아이가 스스로 선행을 하겠다 하고 더 쭉쭉 나가겠다고 뭐 중학교 공부도 하겠다고 막 그랬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좀 속도를 좀 조절하자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판단이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요. 자,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저의 경우 선배맘으로서 초등시기 우리 초등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첫 번째,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할 때 초등시기에는 최대한 공부 습관을 잘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 와서 중1병 왔을 때, 중2병 왔을 때 흔들림 없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흔들리고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갈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후회되는 거는요, 아이와 함께 충분히 잘 놀아주지 못했다는 것,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워킹맘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워킹맘들도 가장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나 보니까 저 역시 그 시기가 가장 중요했더라고요. 초등 저학년 1, 2, 3학년 시기, 이 시기. 저는 그 시기에 가장 바쁘게 일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아시잖아요.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춘기 시작되잖아요. 4, 5, 6학년, 중1학년, 2학년까지 보통. 그 시기에는
엄마가 같이 보내자 사정을 해도 같이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찾고 문 쾅 닫고 엄마 노는 건 재미없어. 친구랑 놀러 갈 거야. 부모보다 친구와 밖에서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죠. 부모가 아무리 통제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연락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엄마와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 시기 때, 아이가 원하는 그 시기 때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내일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아이랑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보내려고 해도 아이는 그때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죠. 이대로 쭉 아이가 커가면 과연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 부모와의 어떤 추억도 없고 이대로 그냥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아빠와 상의하기를 우리 주말에 딱 하루만 정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나 그 시간에 주말에 친구랑 약속 있어. 주말에 친구랑 놀러 가야 되는데 하는데 안 돼. 그때만큼은 일주일에 딱 하루에 그날만큼은 가족과 시간 보내기 그렇게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 갈까 해서 지역 곳곳 우리가 둘러볼 곳들 찾아서 같이 차 타고 가고 그 과정 안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시기에 지금처럼 격렬한 사춘기를 겪기 전에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쌓았다면은 지금의 후회와 갈등은 훨씬 더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 아이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이제 초등 저학년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께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충분히 공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아이에게도 그 시기에만큼은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시간을 갖고 웃으며 소통하세요. 내 할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사춘기를 겪더라도 아이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아이와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춘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과정이지만 초등 시절에 쌓은 관계와 경험이 아이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도 다 컸다고 이제 그만이 아니라 늘 배움의 연속이더라고요. 사춘기를 격렬하게 겪는 지금에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 시절을 후회하며 전하고 싶은 건요. 아이가 작은 의지를 보일 때 아이가 반짝이는 순간이 보이면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모여서 사춘기라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아이와 함께 웃으면서 이 시기를 조금씩 견뎌내고 아이와 부모 모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